그러한 시장에 진출해서 매출을 같이 따라가게 만드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셀트리온의 현재 20만 원대 주가는 너무나 적게 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주가를 좀 이용해서요. 저평가되어 있으면 고평가 때까지 우리가 이익을 좀 봐줘야겠죠. 그런 방법들을 정리해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쌤입니다. 이번 종목은 셀트리온 녹화해 볼 겁니다. 셀트리온에서 대해서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요, 셀트리온이 어떤 분야에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 업종의 특이성,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결국 이것이 바로 셀트리온의 경쟁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셀트리온을 매매를 할 거라면, 혹은 하고 있다면 반드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 내용들 말씀을 드려보면서 셀트리온의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자면, 커다란 매물대에 갇혀서 주가가 계속 갇혀있는 모습 나오다가 한번 슈팅 나오고 나서 지금 잠잠하죠. 물론 뭐 서킷 브레이크 때라던가 이러한 좀 이슈가 있었을 때라면 또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게 상당히 불안 요소로 작용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이어서 이 셀트리온의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근거들, 그리고 그 근거들을 종합해서 내린 결론들, 무엇이냐? 지금 주가의 기준으로 얼마나 오르고 어떤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정리해둔 이 공략법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제 생각에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집중해서 보신다면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영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론이 좀 길었지만 본론은 그렇게 길게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짧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필요한 것만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영상 보면서 지루하실 틈이 없을 것이다. 말씀드려보면서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보유 플러스 매수 안 하신 분들, 매수해도 괜찮다 의견 드려봅니다. 첫 번째, 진펜트라. 진펜트라 다들 들어보셨죠? 진펜트라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잖아요. 자, 이거를 지금 미국에서 임상 3상을 뚫고 있습니다. 임상 3상까지 넘어가게 되면 그 이후 흐름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모습인데, 사실 이 진펜트라만 두고 봐서 우리가 셀트리온을 평가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 셀트리온의 진짜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 자가 면역 질환이거든요. 이 진펜트라는 좀 부가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부가적인 요소까지도 3상까지 나온다, 이런 얘기는 셀트리온이 지금 북미에서 상당히 잘 먹히는 전략을 잘 쓰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을 바라봤을 때, 셀트리온이 우리나라 제약사들 중에서 되게 큰 기업이고 인정받고 있는 것은 알겠는데, 근데 왜 굳이 셀트리온을 잡아야 되지? 라고 좀 정확한 답을 못 내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이 자가 면역 질환으로 먼저 북미 시장에 발을 내딛었고, 연이어서 이제 바이오시밀러 기술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좀 임상 3상을 뚫는다든지, 임상 3상이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판매잖아요. 상용화에 들어가기 때문에 매출을 조금 더 곱절을 만들 수 있는 다방면으로 강세인 올라운더 플레이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 그런 기업들을 찾기가 상당히 힘든 게 뭐냐면, A라는 제약사가 있다고 가정해봤을 때 이 제약사는요, 평생 A라는 약품에 매달려야 돼요. 신약 개발 기업이라면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이 A라는 약품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선 많은 시간과 자금, 인력이 포괄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력,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거의 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를 가지고 셀트리온이 영업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부가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던가 여러 가지 부가 약품들을 이용해서 북미 시장에 발을 넓히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셀트리온이 이렇게 A라는 기업이 A라는 약품만 만들어야 되는 이러한 카테고리를 벗어날 수 있을 정도의 자금적인, 환경적인, 시간적인 여유가 돋보이는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쪽으로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현재 이제 유럽이라던가 북미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국입니다. 북미의 인구의 총 5% 정도가 자가 면역 질환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약 70% 이상이 여성이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대부분 여성들에게 많이 발병을 한다, 이렇게 좀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북미 인구가 약 몇 명인가? 약 6억 명 정도 됩니다. 6억 명. 여기에 5%면 3천만 명이죠. 3천만 명. 이 정도 되는데, 3천만이면 우리나라 인구에서 조금 떼면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80% 이상이 자가 면역 질환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발병률을 갖고 있고, 그리고 아직도 자가 면역 질환에는 발병 원인을 밝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복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는요.
발병 원인은 모르지만 치료할 수 있는 건 있구나. 정말 다행이다. 물론 원인이 좀 밝혀지게 된다면 조금 더 근본적인 치료들이 되겠지만 아직은 그럴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이쪽으로 좀 뻗어나가게 되면서 이 북미 시장에서는 좀 안착이 되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만 3천만 명, 유럽은 좀 더 많겠죠. 같은 이유에서 이렇게 많은 발병자들이 있는데도 제대로 된 치료제 하나가 유통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지금 그를 뚫고 있기 때문에 이 자가 면역 질환 조금은 생소할 수 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걸릴 수 있는 이러한 질병의 치료제로 이 셀트리온이 밀고 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살펴봐야 되는 게 이 셀트리온이 대단한 기업이다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단연 눈에 돋보이는 기업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겠지만 근데 이 FDA 이거 뚫는 거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이 코스닥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 이 제약바이오 기업의 수가 총 약 130여 개 가까이 됩니다. 여기서 지금 올해하고 작년 그리고 그 전년도까지 FDA 승인을 받아낸 혹은 임상 승인을 받아낸 기업들이 과연 몇 개나 되겠느냐? 넉넉 잡아서 10개에서 13개 정도밖에 안 돼요. 작게 잡으면은 10분의 1이고 많게 잡으면은 12, 13분의 1이죠. 이 확률을 지금 셀트리온이 뚫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셀트리온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진펜트라만 FDA를 뚫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분야에서 FDA 승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은 12대 1 혹은 13대 1까지 극악으로 볼 수 있는 이 정도의 확률을 뚫어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걸 퍼센트로 바꾸면 약 5에서 10% 안으로 퍼센트가 잡히게 됩니다. 10개 기업이 도전해도 하나가 될까 말까 한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모멘텀, 펀더멘털, 기업적인 비전들, 희망들, 그리고 이미지, 신뢰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잘 먹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상태도 셀트리온의 재무 상태가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북미 시장을 본격적으로 돌파해낸다면 추가적으로 알파로 붙는 매출들이 있겠죠. 이 매출들은 어디에 사용하느냐? 아마 제 생각이지만 셀트리온의 기업을 제가 굴리는 입장이라면 반드시 재활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로 다시 한번 다른 쪽에 투자를 해서 시설적인 부분을 좀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3공장이 다 지어졌죠. 3공장이 거의 다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 3공장 완공 이후에 추가적으로 뭔가를 만든다든지 이 3공장을 만듦으로써 지금 아시아권에서는 제일 큰 이 규모의 세포 배양 시설을 갖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기술력이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셀트리온 주주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합병이 이제 실패가 됐죠. 합병이 캔슬이 났고 이 총 주주들의 이제 적게는 70%, 많게는 90% 이상이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셀트리온 보유하는 사람들 중에서요. 물론 기권패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자, 이게 이유를 제가 저번 시간에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봤었는데 한 번 더 좀 짚어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요. 이 셀트리온의 주가는 현재 거의 20만 원대라고 잡을게요. 20만 원이라고 잡고요. 이 매출 구도를 봤을 때 이 조단위 매출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6조 원 가량 나온다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현재 7만 원대, 7만 원이라고 잡을게요. 잡고 매출이 3천억 원 가량 나온다. 그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근데 주가는 얼마가 차이가 나느냐? 이거보다 차이가 덜 나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기업적인 가치를 두고 보자면 셀트리온이 4배 이상 많은데 주가는 그거보다 차이가 덜 나버리니까 셀트리온 제약 입장에서는 셀트리온하고 합치게 되면 고평가된 그리고 앞으로 비전이 좋은 기업과 합쳐지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을 갖고 있는 주주들은 이득을 보게 될 것이고요. 왜? 주가가 끌려 올라가기 때문에 OS 값으로 잡힌다 말씀드렸잖아요. 반면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훨씬 낮은 주가에 있는 주식이랑 합치게 되기 때문에 이 평가 절하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 셀트리온 입장에서는요. 합쳐진 이후에 조정이 좀 나왔네? 근데 이게 셀트리온 제약 때문이야. 원래 올라갈 건 올라가겠지?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그 가치 자체가 이대로 픽스가 돼버렸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좀 감안하고 계셔야 된다. 하지만 반드시 합병은 되는 게 이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현재 미국 시장을 아주 공격적으로 돌파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죠. 셀트리온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3기업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헬스케어가 물론 셀트리온이나 심지어는 이 제약에 비해서도
많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었지만 만약 셀트리온이 모두가 이 북미 시장 진출하는 게 목적이라면 사실 그래야만 할 거고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다시 한번 돌파를 했어야 됐을 텐데 이렇게 합쳐짐에 따라서 어려운 과제 하나가 통으로 같이 패스가 돼버린 꼴이 되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제약도 여기 삼켜지게 된다면 같은 흐름으로 셀트리온이 FDA를 돌파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다는 건데 당장은 주주들의 이제 주가 이익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반대를 했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러한 점 때문에 하락이 크게 나왔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이슈들을 다 설명을 좀 드려봤었습니다. 이 셀트리온은 앞으로 좀 비전이 상당히 좋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시장 진출하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최소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식보다 최소 50에서 한 80% 이상은 인식, 비전이 더 개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유가 뭐냐면 전 세계 제약바이오 시장 규모가 약 1,100조 원 되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을 누가 갖고 있다? 미국이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일단 진출하게 되면 매출이 따라 들어오는 게 좀 당연한 얘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물론 그만큼 이 경쟁자들, 경쟁 기업들도 있겠지만 그러한 기업들은 이미 어떠한 분야에 발을 내려버리고 있기 때문에 올라운더 형식의 기업이 여기 진출하게 됐을 때는 더군다나 바이오 시밀러 기업이잖아요. 아주 백기일만한 레시피가 넘쳐나는 그러한 시장에 진출해서 매출을 같이 따라가게 만드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셀트리온의 현재 20만 원대 주가는 너무나 적게 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주가를 좀 이용해서요. 저평가되어 있으면 고평가 때까지 우리가 이익을 좀 봐줘야겠죠. 그런 방법들을 정리해둔 공략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제가 저번 시간까지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공략법을 제가 영상에서 공개를 해버리게 되면 이 공략법을 보고 도움 받으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너무나 다행이고요. 기분 좋은 일이지만 이 영상에다가 이 공략법을 자기 생각인 것 마냥 이용해버리는,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략법은 반드시 채팅방에 들어오신 분들께만 설명을 좀 드린다. 말씀 좀 드려봅니다. 이 셀트리온을 포함해서 제가 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요.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까지 다른 업종들보다 오히려 반도체보다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더 잘 알고 있다는 건 영상을 오래 봐오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꼼꼼히 다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부담을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점 한번 짚어봐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채팅방 들어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 위에 보이는 번호 010-6876-9767번으로 강쌤 셀트리온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만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입장하신 분들께는 100% 무료로 공략법을 다 공개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일절 부담 느끼실 필요가 없다는 점 제가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을 앞으로 좀 더 확실하게 운영하고 싶다. 혹은 저가가 나왔을 때 이런 단가하면은 충분히 괜찮겠다라는 것들을 알고 싶으시다면 채팅방에 입장하셔서 이 공략법까지 확인해 가시는 걸 추천을 강력하게 드려봅니다. 여기다 추가적으로 제가 한 가지 선물을 더 준비했는데요. 처음에 말씀 안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만 보고 나가실까봐. 그래서 제가 머리를 좀 썼습니다. 자, 셀트리온과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종목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현재 나의 포트가 비어있는 상태다. 아니면 현재 내가 물려있는 종목이 너무 많아서 이를 메꿀 수 있는 한 방의 종목이 좀 필요하다. 아니면 나는 좀 급하게 가는 종목보다 천천히 꾸준히 오래 올라가는 종목을 원한다. 이런 분들은 이번에 제가 드릴 이 종목 설명을 들어보신다면 분명히 만족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채팅방 들어오신 분들께는 100% 종목 무료로 공개해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을 들으시고 의향 있으신 분들은 설명에서 말씀드리는 대로 매수하는 것도 고려해보셔라. 설명드리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다소 좀 부진되려고 했었던 이 반도체 HBM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조명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I 반도체의 개발 속도와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소식이 자꾸 들려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적인 내용에서는 SK가 삼성전자를 거의 압도하고 있는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고 이게 사실로 굳어지고 있었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SK를 포함해서 누구를 뛰어넘었다. 파운드리로 아주 유명한 TSMC까지 뛰어넘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 내에서 이러한 내용들에 반응하는 투자자들이 외국인들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폭을 조금 더 뚫고 들어간다면 적어도 여러분들 포트 내에서 유일하게 빨간불을 지켜줄 수 있는 그 정도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 그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세대 HBM 3분기부터 양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양산 이후에 실질적으로 판매가 되고 사용이 되는 것은 빠르면 4분기,
늦으면 내년 초쯤 될 것 같습니다. 그 흐름에 맞춰서 삼성전자가 아주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사들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너무나 잘 먹히고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23년도 동분기와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14조 원 이상 늘어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거의 10조 원이 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 날개를 장착을 하고요. 5세대 제품인 HBM3E 8단을 3분기부터 양산하고 4분기에는 12단까지 공급하겠다고 밝혔답니다. 구체적인 고객사는 삼성전자에서 일부러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AMD, 인텔 등 AI 반도체를 만드는 글로벌 기업들이 꼽히고 있고요. 특히나 HBM3 엔비디아 공급이 아주 임박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HBM3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를 뚫은 삼성전자가 HBM 사업을 본격적으로 성장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의지다. 자, 그래서 이번에 잡을 종목이 삼성전자냐? 절대 아니고요. 조금 더 제가 이 비전에 대해 먼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년 만에 TSMC를 넘은 삼성 반도체 HBM 매출이 3.5배가 늘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매매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 은요, HBM 너무 낙관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지금 상용화가 돼서 매출이 막 크게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벌써 HBM 종목들이 이렇게 반응하면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HBM의 선두주자라 얘기할 수 있는 삼성의 경우에는 이미 HBM 쪽으로 매출이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영업이익이 다시 한번 6조 원을 돌파했고요. 이 수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 세계 파운드리 1위 기업인 대만의 TSMC 매출을 훌쩍 넘어선 매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HBM이 낙관적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선 안 된다는 거죠. AI 거품론이 나올 수 있으나 현재는 시장 태동기라면서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면서 오픈 AI가 성공을 거뒀고 많은 기업들이 AI로 뛰어들고 있다.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AI 산업 때문에 전력 대란이 예상이 된다. 이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AI 산업으로 엄청나게 많이 뛰어들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AI 관련 서비스와 그에 따른 하드웨어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죠. AI 기술은 성장하는데 반도체가 그 받침이 되지 못한다면 완전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AI 산업을 성공시키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드웨어 공급이 필요하다. 메모리 매출을 보면 HBM뿐만 아니라 DDR5, 서버 SSD 등도 주요했다. HBM 효과로 뭐가 더 나온다. 낸드 플래시 등으로 연결이 되면서 다른 반도체 부품, 반도체들로 이 매출이 점점 번져 나간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전 세계 1위 입지를 확실하게 굳혀가려면 매출부터 확실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 시작점이 누구이다? 바로 HBM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좀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HBM 3세대에서 4세대 개발 과정에서 밀려오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처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요. 제품 상용화에 필수적인 요소가 빠져 있다. 이게 무엇인지 말씀드릴 거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이와 관련한 종목입니다. 자, AI 개발 산업의 여파로 고품질 반도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공급이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자, 섣부른 공급을 하게 되면 제품 불량률이 커지게 되면서 고객사 러브콜이 끊길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급량을 어떻게든 맞추더라도 이 공급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본적인 이 불량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불량률이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면 이 고객사 러브콜이 끊기는 게 당연하죠. 야, 공급량이 조금 부족하면은 이렇게 삼성전자 쪽으로 고집하는 것보다 SK나 TSMC 쪽으로 좀 분산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갖고 오는 것들 하자. 여기는 불량률이 적잖아 하면서 삼성전자의 독주를 막아설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완전 세계 1위로 부상하기 위해서 이제 제대로 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이런 독점 체제를 구상을 하고 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가장 걸림이 되는 게 무엇이다? 불량률이라는 거죠. 자, 여기 해결책이 나와 있습니다. 기존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제품 완성 이전에 불량을 잡아내는 고수요 대비 HBM 전용 검사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HBM 전용 검사 장치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이 완성 이후에 검사를 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량률을 낮출지언정 그에 대한 적자를 자꾸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것에 이거 불량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파기를 해야겠죠. 그러면 그만큼의 재고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또 한 번 공장을 그 하나를 위해서 또 굴려줘야 돼요. 이건 완전하게 불량을 잡아내는 거라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한 기업이 탄생을 했다는 겁니다. 자, 세계 최초로 HBM IC 검사 장비를 개발하는 데 성공한 기업이
태어났고요. 이 기업은 바로 삼성전자에 이것을 공급을 하고 있다. 자, HBM 테스트 핸들러를 적용하면 불량률 감소,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및 고정밀, 고품질의 제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게 삼성전자가 이 기업과 계약을 맺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HBM을 원판 상태에서 조립하고 절단한 상태로 바로 검사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제품이 완성된 상태에서 불량 나왔습니다라고 폐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단계에서 불량 생길 겁니다. 불량 생깁니다라고 말해주기 때문에 완성 이전 단계에서 불량을 잡아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왜 장점이 되느냐? 이 상태에서 불량을 잡아내게 되면 완성까지 들어가는 후공정에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기업의 가치를 알고 이미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마이크론, TSMC까지도 이 기업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들어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비전들을 가지고 외국인들은 지금 어떤 식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느냐?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올해 1월 달 기준으로 3만에 해당됐던 외국인 매집량이 현재는 14만 가량 늘어나고 있다. 350%가량 매집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350%는요. 현재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례적으로 정말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매집량이라 말씀을 드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현재 내가 포트폴리오에 외국인들이 제대로 잡고 이 기업의 가치를 보고 증시가 떨어져도 외국인들이 탈출해도 이 종목은 가져가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유할 수 있을 만큼의 종목을 잡고 싶다면 당연히 지금 말씀드린 세계 최초로 이 HBM 전용 검사 장치를 만들어낸 이 기업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정리를 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지금 HBM 쪽으로 매출이 50%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더 크게 증가했고요. 하반기에 HBM3E 비중에 대해서 3세대죠. 이제 4세대는 12월 달부터 내년 초반부에 양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현재 삼성전자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노조 파업 관련해서는 생산 차질이 아예 없다라고 밝히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삼성전자 쪽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고 이 물량에 대해서 공급량을 완전히 맞추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검사 장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세대 HBM은 여전히 국가 산업으로서의 엄청난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현 시대 HBM 경쟁은 좋은 성능보다 낮은 불량률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 봤을 때 이 기업을 투자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자, 삼성전자의 공식 협력사이자 삼성전자향 검사 장비 필수 입점 기업이기도 하고 외국인이 하루에 100억 이하로 폭발적인 매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한 350%가량 매집량이 늘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종목의 목표 수익률은 50에서 70% 이상으로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해보고 싶다. 이러한 종목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이 종목이야말로 24년도에 폭등주가 아닌가 이렇게 자신있게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여러분들께서 흔들리는 증시에서 제대로 된 종목을 잡고 가고 싶으시다면 적어도 이 종목은 반드시 건드리셔야 된다. 왜냐? 지금부터 최소 26년도까지 약 2년의 시간 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절대 빠지지 않는 키워드가 바로 HBM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공략에 들어갈 이유는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께서 만약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면 자,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폭등주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보내신 즉시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정보들을 무료 발송해 드릴 거고요. 현재는 시세 자체가 저가에서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를 바로 보내시는 분들께서는 최저가 공략에 가능할 것이다. 이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HBM 검사 장비 세계 최초로 이렇게 개발해낸 이 기업 여러분들께서 포트폴리오에 담아갈 가치가 충분하다고 느끼신다면 아래에 보이는 번호 010-6876-9767번으로 폭등주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그 즉시 제가 이 내용들을 무료로 발송해드리겠다는 점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내용 말씀을 다 드려봤습니다. 셀트리온 주가가 현재 멈춰있는 상태고 한번 큰 파동이 있었지만 대부분이 하락으로 가는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어떤 확신을 갖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감을 못 잡는 분들이 진짜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공략법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보이는 번호로 강쌤 셀트리온 문자 남기시고 공략법 확인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자,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서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요. 전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종목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